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문을 엽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성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성 문제를 식탁 위로까지 끌어올려서 솔직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라고 예전부터 주장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어요. 당신의 주치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성의학 전문가인 해성산부인과 박혜성 원장 모셔서 의학적으로 접근한 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불금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이제 원장님과 잠깐 방송 전에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서 느낀 거는 오늘은 제가 질문을 사실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시간 내내 우리 원장님 말씀을 강의처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너무 말씀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성이라는 주제를 잡고 한 15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도 네.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장선생님이 여자 교장선생님이었는데, 순결은 목숨이다. 네. 그래서 강간을 당한 사람은 다리를 벌려줬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지, 다리를 네. 벌려주지 않으면 절대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강간 당한 사람도 여자 탓이라고 제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네. 대부분이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은장도를 왜 갖고 다닌 줄 알아요.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은장도를 써야 된다. 이런 교육을 진짜 저는 받고 자랐는데 네.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면서 성적인 문제를 그 호소하시는 분들 네. 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경직되고 되게 소통 잘 못하고 네. 뭔가 고집스럽고. 근데 실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순결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테크닉이 좋아야 되고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알아야 되는 배운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알아야 하면서. 지식도 없고 성감대도 모르고 테크닉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잘해야 된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그러면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만 타고난 사람만 그럼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아이러니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지 그런 이제 전통적인 생각들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민망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특히 그런데 부부간에는 솔직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려운 데가 있어요. 근데 가려운 데가 있어. 그러니까 등에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러면 긁어달라고 하는데 등이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등이 넓은데 어디가 가려운지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찾았다고 그래. 밑에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아래. 아, 맞아, 거기야. 근데 긁어달라고 했을 때 그 강도를 너무 세게 하면 아프고 피가 날 수도 있고 네. 너무 조그맣게 하면 하나도 시원하지 않고 네. 마찬가지거든요. 성적인 부분도 내가 뭐 어떤 느낌인지 좋은지 나쁜지 뭐 싫은지 뭐 그 어부유스 당한 느낌인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 제공해준 느낌인지 네. 이런 느낌일 때 실은 말을 해야지 상대방은 정말 사랑하는데 자기 표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네.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그게 고칠 수도 있고 네. 교육받을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 그런 대화를 할 때도 그 때와 장소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 하는 게 적절한 타이밍인가요? 성관계 바로 전에 하나 바로 후에 하면 안 돼요. 성관계 전에 해버리면 우리 그 성욕이라든가 그다음 발기라든가 혈액이 몰리는 거는 부교감신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야지 혈액이 몰리거든요. 네. 근데 뭐 너 잘못했어. 너 낮에 일을 그따위로 처리했어. 애들 교육이 그게 뭐야. 집안꼴이 이게 뭐야. 남편한테 돈 이 정도밖에 못 벌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이제 교감신경이거든요. 네. 갑자기 있던 혈액이 싹 없어져 버리면서 네. 발기가 없어지고 네. 여자들이 이제 애기 안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얘기해버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기분 좋게 했어요. 네. 끝난 다음에 부인이 당신 그것밖에 안 돼? 벌써 끝났어? 네. 부인한테 왜 이렇게 얘기 안 나와? 네. 도대체 당신 뭐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갑자기 네.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교감신경을 활발하게 만들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네. 사랑해, 고마워, 뭐 미안해, 네. 뭐
최고야. 뭐 이런 인정하는 말들. 만약에 이제 불만이 있으면 언제쯤 하는 게 좋냐면 기분 좋을 때. 네. 뭐 맛있는 밥을 이렇게 차려놓고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당신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나 그때 실은 이런 느낌이었어.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네. 권유형이나 청유형으로 하는 게 좋죠. 네. 좀 약간 텀을 두고 네. 기분 좋은 상황에서 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이제 50 플러스들 흔히 말하는 이제 중장년층들을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제 연령층들이 뭐 다양한 연령층이 저희 방송 듣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한 결혼 20, 30년 뭐 40년, 이제 30년 전후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나이도 들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부부간의 권태기라는 말도 이제 할 정도로 그런 시기가 네. 좀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익숙한 친구처럼 산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사실 주변에서. 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나면 부부관계에서도 뭐라 그럴까 몸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잡은 고기 먹이 안 줘. 네. 잡은 고기 아직도 먹이 줘. 뭐 이런 식의 특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를 뭐 가족끼리 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참 남자들이 못됐어. 가족끼리 아니면 뭐 가족끼리 행복해야지. 말도 그러니까요.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죠.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네. 두 분 다 부부가 80대쯤 되시는 노 교수님 있어요. 네. 그분들은 일주일에 2-3번씩 성관계를 하고 네. 1년에 적어도 2-3번은 배낭여행을 다니세요. 와. 근데 그 남성분은 자기는 매일도 하라고 하면 하겠대요. 네. 그리고 부인 때문에 이제 2-3번 하는데 네. 되게 금술이 좋으세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적인 부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노력하면 근육이나 뭐든 그 학문이나 네. 자기가 노력하고 개발시키면 얼마든지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화시켜버려요. 특히 이제 임신했을 때, 갱년기가 됐을 때. 임신했을 때는 애 때문에, 그 다음에 성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유 중에는 질이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 때문에 못하다가, 뭐 중반에, 그러니까 한 30, 40대 되게 바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그럴 때 뭐 정신없이 살다가 한 50대쯤 되면 여성들이 갱년기가 와요. 이제 저도 5학년 3학년인데, 남성들은 이제 그때쯤 돼서, 여성들은 그때쯤 돼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나 뭐 애들도 자기네들 할 일이 할 때쯤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찾게 되거든요. 그럴 때 취미생활을 하고 동호회도 하지만 네.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실은 부부들도 꽤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여성들이 갱년기가 왔을 때 성교통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남성이 그동안 했던 방식으로는 자기가 하는 그 성생활이 노동으로 느껴지거나 남편을 위한 행동으로 느껴져요. 자기는 하나도 안 좋은데 그렇죠. 남편을 위해서 억지로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 당신을 위해서 충분히 애 둘 낳아줬고 충분히 가사노동했고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뭐 우리 공장 못 닫아도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여성은 굉장히 많은데 네. 남성들이 이제 정년퇴임 할 때쯤 되면 뭐 기력도 떨어지고 매력도 떨어지고 뭐 늦게까지 오랫동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아껴야 되니까 다시 집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부인한테 돌아오고 싶은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년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여성들 오르가슴을 못 느끼기 때문에 네. 남성들하고 하는 성관계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둘이 같이 노력을 해서 남편이 그러니까 사정했을 때 느끼는 그런 소변을 본 다음에 굉장히 시원한 느낌. 이런 그것보다 더 시원한 느낌이래요. 남성들이 사정했을 때 느낌이. 네. 여성들도 오르가슴을 느끼면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을 위한 성관계보다는 여성 위주,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성생활을 좀 찾아보면 여성이 나중에는 먼저 뭐 옆구리 찌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몸이 네. 멀어지는 거를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러는 게 아니라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스킨십도 자주 하고 자주 부부끼리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데 여성을 위주로 여성이 즐겁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성은 훨씬 발기도 쉽고 사정하면 되게 기분이 좋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우리처럼 늦게 흥분되고 늦게 애기 나오고 늦게 네. 오르가슴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그 템포를 좀 줄여서 네. 그러니까 여성 위주로 네. 하는 게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여성분들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여성성을 잃어가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여성성을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변에 네. 보면.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막상 부부관계라면 즐겁지가 않고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성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이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이제 뭐 특정 부위에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러나요? 특정 부위의 냄새? 뭐 이런 것도 이제 여성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아프고 뭐 이래서 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그 지식 중 하나가 성은 본능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도 성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네.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골프나 뭐 이런 거 배울 때 전부 다 학원 가고 돈 내고 시간 내고 그리고 굉장히 연습을 하잖아요. 외우고. 네. 운동선수가 네. 어떤 한 동작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10,000번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무의식적인 행동이 그러니까 의식적인 행동이 무의식적인 행동까지 할 때는 그 근육을 계속 쓰는 거거든요. 네. 성도 실은 성감대가 어딘지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교통이 가장 이제 여성들의 문제인데 네. 갱년기가 왔을 때 그 가장 이제 저한테 많이 찾아오신 분이 여성인 갱년기가 왔어요. 네. 그때 성교통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여성들이 성교통을 없애기 위해서 제를 쓰거나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냥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성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애무를 해줘야 돼요. 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호르몬제인데 여성 호르몬제제. 네. 근데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호르몬제제를 유방암을 잘못 먹으면 그런 확률이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걸 먹어야 돼? 네. 그런 얘기들 하죠. 이게 네.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배운 여성들 중에 네. 남편보다 자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갱년기 호르몬제를 안 쓰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럼 이제 젤을 쓰라고 하면 젤을 쓰면 뭔가 그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젤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남편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남자에게는 섹스는 사랑이에요. 네. 여자들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남자의 사랑은 섹스고 남자의 섹스는 사랑이에요. 어, 그러니까 만약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방치하면 어느 날 남편이 뭐 우연하게 원나잇을 했을 때 그런 여성하고 성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사랑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의 경우에 이제 남자들은 발기부전제라는 그 약들 먹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그럼 여성들도 그렇게 남성들처럼 그렇게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발기부전제가 남성들이 그 여성들이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남성들도 이제 발기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이게 발기부전제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두통 있을 때 두통약을 먹고 불면증 있을 때 불면증 약 먹는 거하고 똑같이 약이 뭐 해로울 수도 있지만 실은 그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경우가 고통이 많으면, 많잖아요. 네. 근데 발기부전제를 먹었을 때 어떤 남성들은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노벨 의학상 줘야 된다. 평화상. 네. 노벨 의학상 줘야 된다 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제 본인이 혈압이 있고 혈압중에 에노라고 하는 그 혈압을 떨어뜨리는 제제가 들어있고 네. 그럴 경우 같이 먹었을 때 혈압이 너무 저혈압이 떨어서 복상사 할 수 있을 것만 아니면 네. 이제 내과 의사한테 자기 주치의한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 드셔도 되고요. 네. 되게 50ml부터 먹기 시작해서 100ml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그걸 하게 되면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네. 남자의 그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실은 산부인과 오는 여성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봐요. 남편이 발기력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처방을 해줘요. 그러면 네. 쭈뼛쭈뼛 하면서 처방을 받아갔는데 네. 나중에 전화 와요. 네. 고맙다고. 어. 남편이 너무 고마워한다 그래요. 네. 왜냐면 남자들이 비뇨기과 가서 그거를 처방 받는데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뭐 부끄럽대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다. 그럴 경우 이제 여성이 네. 처방을 받아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지 말라. 네. 그게 필요하면 할 수 네. 있는 거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다음 이제 그 냄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실은 산부인과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암 검사를 하거나 네. 질염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질경을 넣어요. 그럼 네. 냄새가 확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본인한테 물어봐요. 냄새가 좀 났나요? 그러면 몰라요. 왜냐하면 질이 코하고 되게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냄새가 나는지 모르는데 이제 제가 술자석에서 남성들한테 물어봐요. 남성들은 그 냄새 때문에 절대 오라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생선 비린내보다 좀 더 심한 썩은 냄새.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인이 우리 그 솔직히 뭐 키스하기 전에 이 닦잖아요. 네. 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성관계 하기 전에 자기가 냄새가 나는지 염증인지 잘 모르면 질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봐요. 우리 그 음식 할 때 맛보듯이. 이렇게 냄새 그러니까 아. 질에다 손을 넣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도 나고 이렇게 냉도 나오거든요. 네. 냉도야가
특히 냄새가 난다 그러면 치료하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진짜로 질 위생은 남자들 그 음경의 주위 그 주름 사이에 있는 그 때 끼어든 것처럼 여자들 소음순이나 음액 주위에 때 낄 수 있거든요. 우리 귀파게 이렇게 파는 것처럼 거기도 좀 깨끗하게 씻는 게 좋고 네. 질에는 반드시 손 넣어서 냄새는 네. 맡아보시는 게 항상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게 네.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도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특정 질환이 없더라도 산부인과를 자주 이렇게 가서 진료도 받아보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오버해서 약간 시큼한 냄새 나요. 네. 그러니까 식초보다 약간 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건 정상이에요. 아, 네. 너무 오버하지는 마라. 너무 오버하지 말고. 네. 네. 지금 4510님, 저는 50이 넘었는데 남편과 성관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요. 불감증도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나요? 하셨어요. 네. 전 세계 여성의 30%가 불감증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불감증이 뭐냐면, 오르가즘이 일단 뭐냐면, 그 남자들 그 사정했을 때 느끼는 게 오르가즘인데, 질 네. 근육이 움찔움찔 0.8초 간격으로 한 3번에서 8번 정도 이렇게 수축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질의 수축이 등줄기를 타고 머리까지 올라가서 오싹하면서 온몸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네. 우리 분만했을 때 악 소리를 내면 네. 오르가즘 느끼면 온몸이 특히 질 근육이 경련을 해요. 네. 이제 그런데 그 간단한 경련이 어떤 인간에게 그 변화를 오냐면 그런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주는 남성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 그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 반응이겠죠? 이 남성은 물방울 다이아를 이 여자를 위해서 살 수 있겠다. 집을 한 채 사주겠다. 차를 한 대 사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이 어떨 때도 오냐면 운동했을 때 운동선수들이 운동이 중독되면 왜 도대체 저렇게 에베레스트를 하지 저렇게 왜 마라톤을 하지 철인 3종 경기를 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운동도 중독이래요. 근데 그 운동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오르가즘이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네. 이 오르가즘을 느낀 여성하고 못 느낀 여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잘 느끼는 어떤 남성을 만나도 잘 느끼는 여성이 있고 어떤 남성을 만나도 못 느끼는 남성이 있는데 가끔 그 느끼게 해주는 남성을 만나면 이제 그 집 다 버리고 자식 버리고 그 남자한테 가는 거죠. 근데 이 오르가즘이 어마어마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타고난 거고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불감증 연구회를 만들고 오르가즘의 과학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네. 그래서 오르가즘 제가 계속 연구해요. 네. 제가 이제 죽기 전까지 여성의 오르가즘을 정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그게 정복이 안 돼 있거든요. 네. 남성은 사정하면 다 오르가즘 느끼는데 여성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매번 느끼거나 여러 번 느끼는 여성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10번에 한두 번 느끼거나 평생 몇 번 느낀 여성까지 합해서 평생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되게 여자들 많아요. 중에.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지식과 훈련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감대에 대한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몸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여성에게는 음액이에요. 네. 이 음액을 자극하지 않고 오르가즘을 느끼라고 하는 것은 전원을 켜지 않고 컴퓨터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런 걸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성이 모르면 여성이 자기 음액을 자극해서 본인 오르가즘 느끼는 능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남성에게 어디가 나의 성감되고 거기를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 강도로 네. 얼마 정도 해달라고 얘기를 네. 하면 손이나 입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삽입을 해서 오르가즘 느끼고 싶다. 그러면 G스팟하고 오르가즘 그 질의 성감대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체위를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5110님, 5110님, 고혈압 약 먹고 있어도 발기부전 약 먹어도 되나요? 하셨는데. 네. 이제 남성들이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 되게 발기가 나중에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안 먹어도 발기가 잘 안 되고요. 고혈압 약을 먹어도 발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민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은 혈압하고 발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남성의 음경도 그 피 덩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피가 몰려야지 발기가 되고 피가 빠지면서 사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심장에서 펌프질한 피가 페니스까지 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발기력이 예를 들어 70%는 돼야지 삽입이 되는데 70% 이하다. 단단함이. 네. 그러면 이제 삽입이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발기부전제가 원래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강화제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혈압 드시는 분도 그 본인이 먹는 혈압약하고 발기부전제가 같이 했을 때 혈압을 너무 지나치게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네. 그게 보통 에노 성분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나이트로글리세라이드가. 그러니까 그 성분만 아니면 되니까 다니는 내과쌤한테 한 번 정도 물어보시면 돼요. 네. 제가 먹는 약이
발기부전제를 같이 먹었을 때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갖고 한 번 물어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드셔도 되는데 제일 처음에 테스팅 도수로 보통 100ml나 50ml를 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00ml, 50ml 중에 25ml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드셔보고 네. 부작용이 없다? 그럼 이제 그거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근데 너무 세다 그러면 조금 더 줄이고 25ml를 먹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50ml 드시고 네. 50ml로 괜찮다 그러면 50ml 드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또 그거 꽂고 작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100ml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는 2알 이상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알 정도만 네. 드시는 네. 게 좋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죠? 자, 그리고 4519님. 박사님, 저는 자궁 근종이 있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러셨어요. 자궁에 생기는 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사실. 맞아요. 네. 이제 여성들의 그 남자들 그 전립선 비대증처럼 여성들한테 가장 흔한 질환이 자궁 근종이에요. 네. 30대는 30%, 40대는 40%, 50대는 50%라고 할 정도로 흔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적으로 왕성한 시기 20대, 30대는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생리통, 그다음에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빈혈, 네. 그다음에 불임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50대라고 한다. 그럼 곧 갱년기가 가까워잖아요. 네. 그래서 50대는 웬만큼 큰 혹이 아니면 대개는 수술 안 해도 되는데 20대나 30대, 40대 중에 그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심하다. 네. 근데 이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는 암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배제를 한 다음에 네. 암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불편한 정도. 우리가 이제 치질이 있다고 다 치질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제 불편한 정도에 대해서 의해서 수술하는데 그러니까 빈혈이 생길 정도로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네. 생리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네. 그다음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뭐 그것 때문에 거의 누워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고요. 근데 이제 수술 방법도 되게 요즘에 많아졌어요. 네. 자궁 근종을 고주파로 녹이는 것도 있고 미레나라고 자궁 안에다 끼워 넣는 루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프도 있고 네. 근종만 제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색전술이라고 거기 있는 혈관을 막는 방법도 있고 네. 자궁 적출도 자궁을 전체에 다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자궁 경부랑 난소를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담당 쌤한테 의논을 해보면 되게 수술 방법이나 뭐 그냥 보존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선생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부부 그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이제 여성 그 질환, 부인과 질환 관련해서 이제 지금 얘기도 다시 나누고 있는데 질문이 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자궁 경부암 그 예방 주사에 대한 이제 그 맞아야 된다. 아니 뭐 맞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딸아이가 있으니까 관심이 많은데 지금 마침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네. 그와 관련된 7941님. 우리 딸이 17살인데 자궁 경부암 주사를 꼭 맞아야 하나요? 부작용 이야기도 있어서. 네. 지금 이제 국가에서 NIP라고 국가에서 만 12세에서 13세는 무료로 자궁 경부암 예방 주사를 놔주고 있고요. 네. 저희 딸이 외국에 가기 전에 저도 자궁 경부암 예방 주사를 놔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자궁 경부암 때문에 뭐 사망을 했니 뭐 후유증이 생겼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는 다시 역학 주사를 했더니 상관없다고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궁 경부암 주사를 맞았을 경우 20분 안에 어지럽거나 쓰러지거나 속에 구토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네. 다만 자궁 경부암 예방 주사를 맞을 때 열이 나거나 원인 불명의 뭔가 질환이 있을 때는 그거 먼저 해결하고 네.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맞아도 되고요. 17세는 보통 3번 맞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이가 백신하고 사가 백신하고 국가 백신이 나왔는데 최근 트렌드는 이가 백신은 16번, 18번. 그러니까 바이러스. 네. 인유 두종 바이러스. 사가 백신은 16번, 18번, 6번, 11번. 네. 그냥 국가 백신은 그거에다 5가지 해갖고 9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는 이제 국가 백신은 그냥 맞는 추세예요. 네. 이제 17세라고 하면 0, 2, 6 스케줄을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럼 7월 달에 맞고 그다음 9월 2달 달에. 있다가 9월 네. 달에 맞고 그다음 내년 1월 달에 맞고 네. 평생 이렇게 3번 맞는 거예요. 네. 근데 부작용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맞아야 되는 거죠. 이제 9세에서 26세는 모든 연령층에 다 맞으라고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염증이 자꾸 생기거나 네. 자궁 경부암 그러니까 검사를 했더니 뭐 자궁 경부 이형성증 네. 이렇게 이상이 있어서 네.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고위험 바이러스가 있어서 자궁경부암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 이런 분들을 맞는 게 좋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좀 질문에 답변이 확실히 되셨죠? 자, 우리 박사님 모시고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 그리고 또 여성들의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계속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 끝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이 부부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요 말은 한마디 꼭 내가 하고 가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남성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성 위주 성생활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5학년 4반인데 네. 갱년기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이제 고민했고 이 나이쯤 왔을 때 남성 위주 성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한 이 나이쯤 되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네. 그래서 실은 여성 위주 성생활을 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네. 남자는 빨리 발기가 되는데 여성이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이미 100m에서 50m 간 상태에서 여성은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여성이 한 50m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성의 반응을 보고 그러니까 애기 잘 나오는지 흥분을 하는지 뭐 행복해 하는지 아니면 뭔가 불만은 없는지 잘 느끼는지 이걸 봐서 해주면 나중에 그런 노력을 하면 오랫동안 부부가 성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쪽 잔만 계속 채우는 관계가 되면 어느 날이면 그 잔이 채워지도 않은 분들은 두 잔이 다 비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이 잔을 채우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비법은 여성을 위주로 두 사람이 함께 네? 네. 행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사는 비결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인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문자 참여하신 분들 많아서 저희가 선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함께 산 지 50년이 넘은 아내에게 아직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한다고 하는 어느 80세 사랑에 빠진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노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루하루가 그녀에 대해서 뭔가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와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다양한 각도로 보는 거에 따라서 사랑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표현하고요. 많이 사랑 주고받는 사랑 많이 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과 함께하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오늘 끝곡으로 포지션의 후회 없는 사랑 끝곡 제가 또 죄송합니다. 꼭꼭 띄워드리지 못하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